2020년 12월 2일 수요일 미우새 202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네티컷의 박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스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런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저번 주는 그 땡스기빙 주였는데 다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땡스기빙이라 좀 푸짐하게 해물 모듬 해물탕 오징어 듬뿍 들어간 우와. 그 모듬 해물탕 맛 면을 먹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라샹궈라고 아세요? 그 중국 음식인데요. 뭐예요, 그게? 마트에 가시면 또 팝니다. 그 마라샹궈 맛 면을 또 제가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라면 두 종류를 땡스기빙 때 먹어봤네요. 네, 어쨌든 맛있게 드셨으면 잘 보내신 그럼요. 거죠? 네, 네. 0칼로리. 맛 없겠다 그럼. 그리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이번에 온라인 매출 사상 최고였대요. 다들 기여하신 분 계신가요? 사신 거 있으세요? 저는 와플 기계 하나 샀어요. 와플 기계 이렇게 찍 눌러서 네. 유튜브 보니까 요즘에 하더라고요. 그 팬케이크 믹스를 네네. 거기다 넣고서 이제 하면 이제 와플이 된다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와플 기계를 하나 샀고, 또 와플 기계 말고 와플 말고 샌드위치 같은 것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네. 지금 좀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 네. 결과물은 나중에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 피화되고 살이 되는 그런 부엌 스몰 어플라이언스 사셨군요. 네. 다른 분들 안 계세요? 네, 저는 추수감사절 때 네.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냥 그 칠면조 얼려놨던 거 파는 거 조금만 그것도 사서 먹었는데, 조금만 샀는데도 그 두세 젓가락 먹으면서 벌써 후회가 시작되더라고요. 왜요? 맛이 없죠 전혀. 그래서 페이스북을 네. 보니까 다들 이날 이제는 더 이상 칠면조 고기 안 먹고, 특히 한인분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 걸 보고 왜 네. 나는 저 자유를 못 누리나. 조금 아까 세바스찬도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도전하고 싶은 거 먹었는데, 네.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칠면조 고기 우리 잘 하지도 못하고 요리를 또 좋아하지도 않고 양도 조절하기 힘든 이거를 먹는 것이 과연 슬기로운 추수감사 먹거리인가, 이렇게 한번 반성을 해보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먹고 싶은 것을 해먹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칠면조가 맛있나? 미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온 생명을 바쳐가지고 우리한테 자기를 이렇게 제물로 삼은 그 터키들이 불쌍하잖아요. 맛도 없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렇죠. 마라샹궈? 그거? 차라리 그게 훨씬. 네, 그래도 이제 애들은 하고 싶어요. 그 자체를. 터키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트레디셔널한 어떤 그런 거 자체를 하고 싶어 해서. 네, 가족들이 다 모이고 정식으로 디시를 다 분배하고 음료수도 네. 잔에다가 정식으로 먹으면서 칠면조 고기를 같이 먹고 한 그런 분위기. 맞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네, 네. 고기가 설거지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릇 다 예. 나오고 집에 있는 거. 그렇군요. 너무 부정적인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체포되고 법이 정한 범주 안에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등장하는 다양한 죄는 많은 경우 법적인 대가를 치르지는 않기에 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곤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회복 불가능한 파괴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택배 천국 또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한국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한편으로는 편의함을 이유로 우리가 짓고 있는 생태학적 죄의 깊이가 그만큼 더 깊숙이 뿌리내리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생태학적 죄라든가 비행죄와 같은 개념들의 등장으로 바로 인간의 편의와 욕망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가 무심히 하는 행위들 하나하나가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파괴된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의 결과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진다. 비행기를 타는 것, 차를 운전하는 것, 에어컨 사용 등 전기 소비를 하는 것, 육식을 하는 것, 무차별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 등 우리가 범하고 있는 생태학적 죄의 리스트는 이제 끝도 없다. 택배로 받는 포장지들, 스티로폼, 비닐 포장, 일회용 그릇들 등 이 모든 것들을 소비해야 하는 삶의 구조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속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어떻게 덜 소비하고 덜 생태학적 죄를 짓고 보다 충실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물음은 21세기 인류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씨름해야 할 문제이다. 네, 오늘 프롤로그는요. 강남순 교수님이 자가격리를 하시는 중에 쓰셨던 글, 자가격리 노트 중에 있던 글을 소개해봤습니다. 이 전책을 제목은요, 너 없이는 불가능한 삶과 생태학적 죄,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환경 이슈 단락만 뽑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프롤로그를 듣고 좀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것이 건강한 자연인가? 결국 자연 보호라는 것이 어떤 인류의 어떤 생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자연이고 내가 자연이다라는 결론을 내봤습니다. 사실 지금 지구 기후 온난화로 이제 동토의 땅 아시죠? 시베리아. 네. 너 시베리아 탄광 보낸다. 옛날에 그런 이 영구 동토 땅인 시베리아 빙하가 녹고 있어요. 이제 얼음이 올해 38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135년 이제 관측해온 이래 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베리아의 얼음들, 빙하들 같은 것들이 녹으면서 강아지나 소, 돼지, 말 이런 사체들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14,000년 정도 된 맘모스 아세요? 코끼리. 네. 네네. 고대. 그 사체가 맞아요. 네. 고대 7만 년 전 동물이라고 맘모스의 사체가 나왔는데, 어머. 이게 문제가 여기 연골이니 근육 조직, 섬유 조직 같은 게 다 이제 고스란히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체 안에 어떠한 병균이나 바이러스, 그렇죠. 병균체가 있을지 네네, 모른다는 맞아요. 거.
네. 나왔다 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라는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 실제로 2018년에 티베트의 빙하에서 네. 동물 사체에서 한 20몇 가지, 23개의 그 병원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강남순 교수님의 글을 읽고 굉장히 참 시적절하다. 이 시기에 참 맞다. 영어로 타이밍이 맞는 글이다라는 걸 느꼈고, 거기에 보면은 자가격리 중에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막 사용하고 있는 스타이로폼이라든가 뭐 화학물질들이, 근데 오늘 뉴스에 봐도 그게 나와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인간이 만든 공해가 점점 밀접하다는 것이, 기후 온난화와도 관련됐다. 이런 것들이 자주 과학자들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2019년이 될 때, 2020년 될 때가 아니에요. 2019년 될 때 너무나 내가 글을 안 읽는구나 생각해서 정말 그 지구촌의 교양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뭔가 해서 뉴욕 타임지가 선정한 책 한 5개를 한번 사봤어요. 제가 성탄절 네. 선물로 나 자신한테, 우리 네. 가족들도 읽게. 그 중에 한 책이 더 이뮤니티라는 겁니다. 이울라 어. 비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요. 2019년의 장면인데 요새 장면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때도 바로 독감, 플루가 막 그 유행을 해가지고 그렇죠. 세정제 뭐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더구만요. 벌써 2019년 초봄에, 겨울에.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세정제나 이런 비누나 엔타이 바이오릭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네네. 균을 죽이는 이런 물질이 있어요. 트라이클로산이라고. 네. 근데 이런 물질이 세정제라든가 뭐 어떤 비누라든가 뭐 어떤 뿌리는 스프레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물질이 사실은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체에 좋은 균까지 죽여요. 바이러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물질들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이 만든 이 물질들이. 화학 이 제품이니까요. 화학물질이 네. 트라이클로산이 이게 점점 쌓이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는 문제구나. 네. 엄마의 모유 속에도 들어있고 아기의 태출 속에서도 검출이 되고 있고, 뭐 산이나 강에 물고기나 동물에서 발견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래서 요런 이 율라비스 책에 나오는 그 언급과 이 강남순 교수님의 요 지적, 그다음에 최근에 본 그 뉴스에서 본 과학자들이 점점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환경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딱 일맥상통하구나, 이런 좀 심각한 생각을, 심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와 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너와 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너와 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원래는 그 자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생존 본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랬는데 그 자생할 수 있는 나쁜 것들을 죽여주는 좋은 생물체가 이 화학 제품으로 인해서 또 죽기 때문에 자생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네. 저는 그 강남순 교수님이 그 종교학 교수님이라고 그 말을 하셔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요. 네. 자연에 대해서는 좀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대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비롯된 그 시초가 그 종교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흔한 그 창세기 28절.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와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다 관리해라. 뭐 이런. 어머, 교회 오빠. 교회 오빠야, 세바스찬 씨. 보면 이제 굉장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 마냥 네. 뭐 우월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구절 인간이 때문에 마음껏 곡물들 잡아먹고 막 다
나무 파 해치고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또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네.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저 이런 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어떤 허상 같은 것들을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공존에 관해서 이제 강남순 교수님이 언급한 것처럼 그런 공존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신의 위를 프롤로그에서 지금 이 환경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따가 세바스찬님이 할 얘기가 좀 없어질 것 같은 걱정이 잠깐 드네요. 세바스찬님은 있을 거예요. 이야기 보따리가 있잖아요. 그 세바스찬님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어떤 허상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을 듣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만물의 영장이라면 더 보살펴야죠, 자연을. 그렇죠. 관리하고 파괴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파괴의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요새 사람들이 우리 행위가 나중에 이 지구에서 살아갈 그 익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세대들이 다 이 아프고 병든 지구를 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우리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벌써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순 교수님의 이 글을 읽고 우리의 행동들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와 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